안녕하세요. 테마별 기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테마 세 번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리고 납세 의무의 소멸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역시 테마별 기출 문제 지금 특강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두 가지다. 여러분이 공부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고하게 정립하라. 또 하나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 요구하는 키워드가 뭔지 자꾸 연습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마 납세의무 성립시기 들어갑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이때 특별징수나 수시부가 사유가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납세의무 성립시기 하면 두 가지죠.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납세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첫 번째 재산분 주민세 그랬죠. 매년 언제 7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한다? 맞습니다. 매년 7월 1일. 그러면 2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 부가세는 아니지만 요 국가로 들어가는 양도소득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요거는 3월 1일 이것이 아니라 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기본이 과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왜? 합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이 얘기는 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면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도 성립한다. 이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8월 1일이다. 틀렸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얘네들은 정체성이 없어. 혼란스러워. 본세를 즉 독립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언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이 되면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하거든요. 그때부터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또는 매년 언제?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4번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그랬죠.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중간연합 기간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연합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예정신고하는 때 아니죠.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이에요. 말일. 그래서 말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그건 신고 기한이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 여러분,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크게 둘로 나눠요.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돼. 그럼 고지서 나오는 부과주의 있죠? 부과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을 하면, 계산을 하면
그대로 확정. 이렇게 두 가지.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 본인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면 그때 확정이 된다.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그럼 납세 의무자 스스로 뭐 해야 돼?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과세권자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원칙이.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계산을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럼 재산세는 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죠. 계산을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결정할 때 고지서 나오는 세금.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신고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뭘 물어봤습니까? 예, 납세 의무가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하면 뭐 하는 거? 납세 의무가 확정된 거. 결정하는 건 이거하고 요 두 가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국세고. 그죠? 그럼 문제에서는 지방세 그랬으니까 디귿.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크게 둘이다.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되고,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부가주의 조세는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 3번. 다음은 국세,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설명이다. 옳은 거 몇 개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야 돼. 그래야 합치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뭐 한다? 생긴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와야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그러면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맞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부가세.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부가세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도 따라서 성립. 그래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 맞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이를 가산한 국세나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그때 가산세 납세 의무도 따라갑니다. 맞아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세니까 매년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기죠. 예,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면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부과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권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이걸 우리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 얘기해서 4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옳은 건 몇 개인가? 옳은 거 물어봤어요. 4개죠? 4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 혼합해서 보죠. 자, 다음은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그럼 첫 번째, 취득세는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맞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상속세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래. 과세권자가 계산하면 그대로 뭐한다? 확정이 된다. 맞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이 된다.
다만 이때 상속세 중에서는 협력 의무, 신고해야 될 의무는 있다.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맞죠? 예. 재산세는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겨요. 성립 시기. 그리고 과세권자가 계산을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물론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야 과세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고 신고 납부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납세 의무 성립하는 거고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니까 신고를 하면 확정이 된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요건 틀렸다. 그죠? 언제 확정돼요?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세액을 무할 때 신고를 할 때 확정이 된다. 신고 납부 조세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에서 틀렸다.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34회 시험에서는 아주 대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테마 4, 이번에는 납세 의무 소멸. 여러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소멸 사유. 크게 나눠서 두 가지죠. 납세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건 너무나도 지극한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 사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을 안 냈어. 그런데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걷어가는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첫 번째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과됐으니까 그거 뭐합니까? 납부했어요. 또는 뭐죠? 충당. 여러분 충당이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국가의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환급받아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환급해 주려고 봤더니 그 사람 이름으로 체납된 다른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 안 해주고 그걸로 메꾸겠다. 이게 충당이에요. 그럼 메꿨다. 환급해 줄 걸 직권으로 환급 안 하고 메꿨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부한 거랑 똑같다 얘기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맞습니다. 납부했다. 이건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랬어요. 여러분 소멸시효가 뭐예요? 소멸시효. 이것은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진다. 얘기. 또 법인이 합병을 했네요. 회사와 회사가 하나로 합쳐요. 그러면 없어지는 회사의 재산은 남아있는 회사 앞으로 이전되고 원래 없어지는 회사의 납세 의무는 남아있는 합병하는 회사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 소멸되지 않는다. 내야 된다 이거죠. 예, 합병하는 회사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라고 그랬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크게 기본 5년도 있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7년도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았을 때 국세, 지방세는 10년이에요.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했거나 포탈했다, 환급받았다 그럴 때는 15년까지도 있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나버리면 다시 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미음,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죠.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하면 납부했거나 충당 메꿨다, 그리고 제척 기간이 끝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리고 부과 취소된 거, 부과됐던 게 취소가 돼서 과세권자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 5가지 사유로만 납세 의무가 무한다 소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거 몇 개요?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처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부과 취소, 즉 제처기간이 끝나느냐. 이때 다만 결정, 판결, 상호, 합의, 경정, 청구 등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원칙론으로 생각하라 얘기예요. 그러면 원칙이 바로 뭐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러면 15년.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 국세나 지방세 부정한 행위 그러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사기자가 부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 그럴 때는 몇 년? 10년.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만 길게 15년 이렇게 되죠. 자, 3번. 이번에는 다음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그러면 첫 번째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부할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틀렸어요. 소득세는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여기서 틀렸죠. 뭐라고?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야 돼요. 왜? 합쳐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뭐하고 성립하고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틀렸죠. 신고할 때 확정 아니잖아요. 재산세는 고지서 밟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디서 틀렸어요?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재산을 뭐하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과세권자 신고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특별징수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 걷게 하고 그 걷어간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는 특별징수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4번 납세자가 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당해, 그래서 그 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틀렸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5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7년. 예. 다음 5번 5억 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틀렸죠. 여러분 소멸시효가 뭐냐? 압류 등을 해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소멸시효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본이 5년인데 5억 원인 이상, 그죠? 5억 원 이상인 국세의 경우, 5억 원 이상인 국세인 경우는 10년이에요. 5년간이 아니라 10년.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 10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틀렸죠. 올바른 건 몇 번?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다음 중 납부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그래서 납부 의무 소멸 사유가 아닌 것. 그러면 첫 번째, 납부했거나 납부를 하거나 환급받을 걸로 환급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메꿨어요. 충당. 그러면 납세 의무 부한다. 소멸. 맞죠? 예,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부한다. 소멸이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과 취소됐다.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서 과세권자 입장에서 볼 때 과세권자가 부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납세 의무자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걸로 본다. 맞습니다. 부과 취소. 다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났다. 여러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척기간이죠. 과세권자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바로 제척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부과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는 뭐한다? 소멸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랬죠. 소멸시효는 체납된 납세 의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해서 세금을 징수해야죠.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기본이 몇 년? 5년. 다만 국세의 경우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지방세는 5천만 원, 체납된 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이 5년.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다음, 결손 처분된 때. 자, 결손이 뭡니까?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행정관청에서는 결손 처리하죠. 직권으로 결손 처리를 합니다. 손실 처리하겠다. 그런데 이건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일정 기간 한참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납세 의무자 부동산이 있으면 그때는 결손 처리 처분했던 걸 하고 취소를 하고 바로 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손 처분했다고 그래서 결손 처리했다고 그래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되거나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됐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우리는 부과 취소가 되거나 또는 결손 처분이 되거나 결손 처리가 됐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사망하더라도
또 법인과 법인이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회사에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는 거 아니죠. 이런 건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는 테마 5번인데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